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몸에 이상을 느끼고 어떤 질병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걸 질병인식도라고 하는데요. 이 질병인식도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속 신장에 이상이 생기는 콩팥병인데요. 게다가 콩팥은 한 번 기능을 잃으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리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대전 성모병원 신장내과 최원정 전문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신장이라고 부르죠. 이 콩팥에 질환이 생긴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이 망가져 있더라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신다는데 콩팥병이라는 게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콩팥질환은 자신이 콩팥병이 있는지 몰라서 제대로 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네, 콩팥은 기능이 50%가 망가져도 자각 증상이 크게 없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환자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4세 남성분이시고 최근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이 잦아서 피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상의해서 야근이 없는 부서로 옮겼는데도 그 뒤에도 피곤함이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다고 하십니다. 네, 검사를 한 결과 콩팥 수치인 혈액 크레아티닌 수치가 4.0mg/dL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16ml로 만성 콩팥병 사기를 진단받았습니다. 네, 이 남성분은 평소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없어서 검진을 따로 받지 않았고 콩팥병의 진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네, 이런 사례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콩팥병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 콩팥, 신장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건강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 즉 이 콩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신장은 어른 주먹과 비슷한 크기로 좌우에 하나씩 존재하며 몸의 등 뒤쪽에 있습니다. 모양이 강낭콩처럼 생기고 그 색이 팥처럼 생겼다고 해서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네, 콩팥은 우리 몸에 있는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몸은 날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을 생산해내고 그 부산물로 노폐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노폐물은 제거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은 몸속에 남도록 여과기 같은 역할을 콩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팥은 우리 몸의 산염기 상태와 전해질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해서 우리 몸을 늘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 주기도 하고요. 또 혈압을 조절하고 또 빈혈이 생기지 않도록 적혈구 생성을 돕기도 하고 또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혈액을 정화해주고 또 노폐물을 걸러주고 그래서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이 콩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 여러 이상이 생기게 될 텐데요. 교수님, 그러면 만성 콩팥병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만성 콩팥병이란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감소하거나 또는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지만 신장 초음파상이나 CT상 신장 크기가 감소해 있거나 또는 사구체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으로 나오지 않아야 할 혈액이라든지 단백질 등이 빠져나와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만성 콩팥병은 콩팥 기능의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콩팥이 망가지는 원인은 뭘까요? 네, 콩팥병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 다음은 고혈압이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콩팥 자체의 질병인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서 콩팥 자체의 기능이 좀 저하되고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관리만 잘 해줘도 만성 콩팥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만성 콩팥병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만성 콩팥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초기의 흔한 증상으로는 야뇨증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밤에 이제 소변을 보는 거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이 농축되지 못하면은 밤중에 2, 3회 이상 소변을 보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소변 이상 같은 증상, 또 입맛이 없거나 쉽게 피로하거나, 또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혈압이 상승하거나, 또 눈 주위나 손발 같은 데가 부어오를 수가 있겠고,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주요 증상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병에 대한 인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자각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만성 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콩팥병의 원인으로 설명드린 당뇨병, 고혈압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또는 두 가지에 대한 가족력이나 있는 분들, 또 과거에 콩팥병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콩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콩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이런 콩팥의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판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혹시 나도 콩팥 이상 체크리스트인데요. 교수님, 일종의 자가진단 테스트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표 안에 현재 총 11개의 항목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콩팥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인데요. 만약 내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은 콩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소변에서 거품이 생긴다.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관찰됐다. 몸이 붓는다. 급격하게 체중이 변했다. 요량이 증가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또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본다.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혈압이 높아졌다. 마지막 허리가 아프다. 네, 이렇게 총 11개 체크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 다 체크해 보셨습니까? 교수님, 이제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네, 우선 소변에서 거품이 보인다면은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붉은 소변이 나오면은 신장 자체의 질환인 사구체 신염이나 염증 상태인 방광염, 요로결석 등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잘 조절되던 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또 혈압이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신장 기능의 문제 혹은 신혈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심 증상이 보여서 병원을 찾았을 때 어떤 검사들을 거치게 되나요? 네, 우선 만성 콩팥병은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콩팥 기능은 사구체 열과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요. 네. 혈액 검사로 혈전 크레아티닌 수치를 검사하여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구체 열과율이 분당 60ml로 감소해 돼 있거나 또 사구체 열과율이 정상이더라도 소변 검사에서 지속적인 단백뇨 또는 혈뇨가 있는 경우는 만성 콩팥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신장 초음파를 통해서 신장의 크기와 모양, 또 결석이나 종양, 혈관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수치가 얼마여야 정상 범주에 해당이 되는지 또 사구체 여과율의 수치에 따라서 콩팥병의 진행 단계가 나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정상적인 사구체 여과율은 분당 90에서 120ml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기능이 감소되는 경우에 만성 콩팥병에 해당하는데요. 만성 콩팥병은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게 됩니다. 1단계는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인 상태이며 2단계는 신기능이 정상이며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단백뇨가 나오거나 혈뇨가 나오는 경우에는 신기능이 정상이더라도 만성 신부단 1단계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혈뇨나 단백뇨가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는 사고체 열가율이 분당 60에서 90ml 정도이며 신장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증상은 없으나 혈액 검사상에서 요 질소나 크레아틴 수치의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경우 혈압을 조절하면서 원인 질환을 교정을 하고 또 진행을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3단계는 사고체 여가율이 분당 30에서 60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3단계부터는 자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이라든지 식욕 감소, 또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혈압 조절 및 신기능 악화를 늦추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겠고 또 이에 따르는 합병증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4단계는 급격하게 신기능이 떨어지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투석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진행을 해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과 같은 신대체요법이 필요하거나 콩팥 이식과 같은 게 필요한 경우를 말기 신부전 만성 콩팥병 5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궁금한 점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장 기능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회복이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네. 급성 신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만성적으로 나빠진 콩팥은 회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에서는 애초에 치료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기능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만성 콩팥병이 유독 더 위험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하는 빈도도 일반인보다 3배가량 더 높고 만성 콩팥병의 단계가 진행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약 10배에서 30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대한신장학회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이 40% 정도로 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인 70%보다 훨씬 더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설명을 들을수록 만성 콩팥병의 위험성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성 콩팥병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까요? 네. 만성 콩팥병의 치료로는 원인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혈압 조절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백뇨가 없는 경우에는 혈압 조절 목표치가 140에 90 이하, 또 단백뇨가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혈압은 130에 8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생활 습관 교정도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저염식이가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약제 복용에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또 콩팥으로 배설되는 항생제, 또 CT 등에 사용되는 조영제 등이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만성 콩팥병 환자는 이런 약물들의 복용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또 콩팥이 나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합병증들을 치료하는 것도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의 식이요법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이 있거든요. 사연을 함께 살펴보면서 식이요법 치료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만성 콩팥병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염식으로 먹는 것에는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단백뇨가 있어서 저단백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저것 다 챙기려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무조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저염식으로 먹는 건 어느 정도 적응을 하셨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저염식 요법부터 좀 차례로 살펴볼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3g으로 세계보건기구인 WHO 권장 기준인 2g에 비해서 1.6배가량 더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 환자가 일반인과 비슷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몸이 붓고 콩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으므로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하루 염분 섭취량 5g 정도, 나트륨으로 따지자면 2g 정도 이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염식을 통해서 고혈압, 부종, 단백뇨가 호전되며 콩팥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젓갈이나 장아찌, 김치 등 장류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가공식품을 되도록이면 섭취하지 않습니다. 또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찌개보다는 맑은 국, 그리고 조림보다는 구이나 찜, 볶음으로 요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단백뇨가 있을 때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은가요? 실천하는 방법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경우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콩팥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 제한을 한다고 해서 콩팥 기능 저하의 지연에 추가적인 효과는 없고 네. 오히려 영양 상태의 불균형을 초래해 사망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별화된 식단 및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필요한 적당 단백질 양을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표준 체중 곱하기 0.6에서 0.8 정도를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인 남성 65kg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 39에서 52g 정도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 단백질이 45g 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 끼마다 밥을 드실 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6g 정도를 뺀 나머지를 드실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해당하는 한 토막 정도 네네.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류로는 40g, 생선은 50g, 달걀은 1개, 두부는 80g이 단백질 8g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고요. 단백질 식품을 하루에 2토막에서 3토막 정도 네.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적정량으로 균형 있게 잘 챙겨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먹는 걸 조절하는 일이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불편 호소하는 사연들이 좀 많았습니다. 30대 남성분이십니다. 60대 아버지가 당뇨의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의 3분의 1 정도만 기능을 한다고 더 나빠지면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현미밥보다 흰 쌀밥을 권유하는데 당뇨 수치 때문에 그렇게 드시기를 꺼려 하시네요. 당뇨도 있고 만성 신부전도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당뇨 식이요법, 만성 콩팥병의 식이요법이 충돌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당뇨병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당뇨병의 식이요법과 콩팥병의 식이요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콩팥병의 식이요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륨 섭취를 제한한다는 것이고요. 콩팥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에 의해서 혈압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고 항산화 작용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소변으로의 칼륨 배설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네. 칼륨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고칼륨 혈증 때문에 부정맥이라든지 심장마비, 근육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칼륨 농도를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칼륨 식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칼륨 함량이 높으므로 과일 껍질은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 말린 과일의 경우에는 신성 과일에 비해서 칼륨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채소의 경우에는 칼륨 함량이 높은 껍질이라든지 줄기 부분을 제거하여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채소를 얇게 저며서 충분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갔다가 헹궈서 조리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친 후에서 여러 번 헹궈서 나물 종류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칼륨 함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채소와 과일 중에 피해야 할 것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칼륨 함량에 따라서 권장하는 식품이 있고 또 조심해야 할 것들 그리고 아예 제한하면 좋을 식품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표를 좀 기억해 두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셨다가 식사 준비하실 때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네. 그럼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중에서 섭취를 제한하는 음식들은 그러니까 말린 과일 중에서는 이제 곶감, 또 그다음에 바나나, 네. 그다음에 참외, 그다음에 방울토마토나 토마토 같은 것은 주의하여 섭취를 해야 되겠고요. 네네. 채소류에서는 고칼륨 혈증을 잘 일으키는 아욱이나 근대, 머위, 또 시금치, 부추, 그다음에 호박 종류들을 주의하여서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각종 매체들의 건강 정보가 정말 넘쳐나고 있거든요. 개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정보들,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진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떼볼까요? 만성 콩팥에 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 어떤가요, 선생님? 맞습니까? 네, 정답은 부정입니까? 네. O입니다. 네. 콩팥은 체내 염분과 수분량을 좀 조절하고 혈압과 관련된 호르몬 대사에 관여해서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콩팥이 나빠지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고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다고 하면 혹시 콩팥에 이상은 없는지 체크해 보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살펴볼게요. 노인의 경우 발이 붓는 부종의 원인은 콩팥병이 가장 흔하다. 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노인에서 양쪽 발이 붓는 부종의 가장 흔한 원인은 정맥순환의 장애입니다. 그 외에 신부전이라든지 콩팥 질환, 간 질환, 그리고 약제에 의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제 중에는 소염 진통제나 일부 혈압 약제, 또 파킨슨 치료제 등이 부종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제 또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해와 진실 알아볼게요. 네, 만성 콩팥병의 정도에 비례해서 소변량은 감소한다. 이건 어떤가요, 교수님?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만성 콩팥병이어도 소변량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변량만으로 콩팥 질환의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소변의 양과 콩팥병의 단계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성 콩팥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오늘 알아본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당부해 주실 말씀 또 혹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는 그 증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을 통해서 혈액 검사 및 소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및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인 검사와 혈당 조절, 혈압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는 저염 시기와 더불어 콩팥 기능에 따라서 개별화된 시기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 콩팥병 관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정적으로 해나가시면 분명 극복하실 수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의학 알지 오늘은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학 알지 다음 주 시간에는요,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세요.